안녕하세요. 오만사입니다. 저는 올해 34된 경기도 김포시에 사는 평범한 주부입니다. 제 남편과는 결혼 5년 차이고 4살 된 아들이 한 명이 있어요. 시어머니는 올해로 73이고 욕심과 질투심을 빼면 시체나 마찬가지였어요. 겉으로는 나는 욕심 없다 하시지만 속으론 며느리가 뭘 해오는지 늘 촉각을 곤두세우시는 분입니다. 참 피곤한 스타일의 시어머니셨죠. 그래서 시댁에 가는 일이 죽기보다 싫은 때가 많았습니다. 상당히 며느리에게 부담을 주는 시어머니셨으니까요. 특히 생신 때는 머리꼴이 꽤나 아픕니다. 매년 생신 때마다 올해는 뭘 해올 거냐? 작년에 큰 며느리는 다이아 반지를 했더라. 작은 며느리는 왜 이렇게 눈치가 없냐? 이런 말씀을 공공연히 대놓고 하십니다. 재작년에는 제가 뭘 해야 할지 몰라서 조심스럽게 백화점 상품권을 드렸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원하시는 물건을 골라서 사시도록 하기 위함이었죠. 그랬더니 성의 없다고 하셨습니다. 내가 이런 상품권을 가지고 뭘 산다고 그러니? 주려거든 현금을 줘야지. 그리고 이게 2장이 뭐냐? 이 2장으로 내가 뭘 사겠어? 하여간 생색만 잔뜩 내고 시어머니에 대한 배려는 하나도 없다니까. 주려거든 최소 5장은 줘야 뭘 사든지 말든지 할 것 아니냐. 왜 이렇게 손이 작어? 사실 시어머니가 좋아하시는 건 현금이 맞습니다. 하지만 현금으로 최소 50만 원 이상은 드려야 좋아하셨어요. 부담이 될 수밖에요. 형편껏 드려야지 시어머니 비위를 맞추자고 오버하고 싶지는 않았어요. 뭘 해드려도 만족을 모르시는 분이니 어떡합니까? 그러려니 해야죠. 작년에는 정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남편과 제가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상당히 했었어요. 그게 다 저희가 시어머니한테서 조금이라도 덜 스트레스를 받으려고 그런 겁니다. 말이 많으신 분이라서 속마음을 감추지 않고 대놓고 직설적으로 내뱉는 분이라서 이왕 선물을 해드릴 작정이면 시어머니 마음에 쏙 들어야 했거든요. 더군다나 큰 동서네가 시어머니에게 큰 돈을 썼던 터라 저희도 형평상 어느 정도 비슷하게라도 티는 내야 했습니다. 왜냐고요? 시어머니가 사시는 집이 아주 오래되고 낡아서 아주버니와 큰동서가 시어머니가 사시는 집의 바닥 장판과 벽지를 싹 다 깔끔하게 바꿔드렸어요. 저희 부부와 상의도 하지 않고 비용을 부담을 하신 터라 저희도 그만큼의 상한 것을 해드려야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시어머니가 또 한 소리를 하실 게 분명하니까요. 물론 시어머니의 잔소리가 무서워서가 아니라 당연히 해드려야 할 일이지만 아주버니와 형님이 말없이 비용 부담을 하셨으니까 저희도 뭔가를 해드리기 위해서 남편과 함께 머리를 쥐어 짰었죠. 이번엔 뭘 드려야 어머니가 만족하실까? 그러다가 여름마다 어머니가 에어컨 바람 너무 세다. 냉방병 걸린다. 며 에어컨을 켜놨다가 끄셨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시어머니가 사시는 집이 무려 30여 년이 훌쩍 넘은 오래된 아파트라서 오래된 가전가구들이 조금씩 뒤틀리고 고장이 나곤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쓰시던 냉장고와 김치냉장고도 새로 장만한 지도 얼마 안 되었고요. 에어컨도 오래되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에어컨도 오래되어서 누렇게 색이 바래있던 것이 생각이 났습니다. 비록 아주 쓸만했지만 에어컨을 바꿀 때가 되긴 되었었죠. 그래서 생각한 게 바로 삼성 무풍 에어컨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예전부터 무풍은 몸에 좋다더라. 나중에 돈 모으면 한 대 사야겠다. 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비싸긴 했지만 남편과 상의 끝에 큰맘 먹고 준비해 드렸어요. 남편도 이번엔 엄마가 진짜 마음에 든다고 하실 거야. 고생 많았어. 라고 하더군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속으로 뿌듯했습니다. 남편이 바빠서 제가 매장에 직접 가서 최신 무풍 에어컨으로 골랐어요. 설치 당일 어머니 댁 거실에 삼성 무풍 에어컨을 달아드렸습니다. 정식 삼성 기사님이 오셔서 설치하고 시운전까지 꼼꼼히 해주셨어요. 어머니는
그날따라 너무 기분이 좋으셨는지 내게 과일까지 깎아주시고 신우에게 영상통화 걸어서 봐라, 우리 며느리가 무풍 에어컨 사줬다 라고 하시며 자랑까지 하셨습니다. 남편도 만족했고 아이도 할머니 집에서 시원한 바람 쐬며 좋아했어요. 설치 후 정확히 무더운 여름 내내 시어머니가 에어컨을 잘 샀다며 시원하게 여름을 잘 보냈다며 칭찬을 많이 하셔서 저와 남편도 참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때가 작년 7월이었어요. 저녁 준비를 막 하려는데 시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너 지금 당장 와라. 오늘 당장 너랑 네 남편 둘 다 와. 전화기 너머 목소리는 떨리고 화가 극도로 나 있었습니다. 혹시 어머니께서 다치셨나? 아니면 급히 병원이라도 가셔야 하나? 불안한 마음으로 남편과 함께 부랴부랴 달려갔습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시어머니는 소리쳤습니다. 저를 보시자마자 험악한 얼굴로 욕짓거리가 시작이 되었어요. 네가 나를 우습게 본 게야. 네가 내가 빨리 죽기를 바란 것이 아니냐? 작년에 산 에어컨이 왜 벌써 속이 시커멓고 곰팡이가 잔뜩 피었냐? 말 좀 해봐라. 이거 네가 분명히 매장에 가서 고른 거라고 했어. 안 했어? 저는 너무 놀라서 시어머니께 그랬습니다. 어머니, 진정하세요. 에어컨이 어쨌다는 거예요? 아무리 그래도 새 에어컨 이러겠냐? 너 눈이 있으면 똑바로 봐라. 어이, 말 좀 해봐. 이거 고물상에서 껍데기만 바꿔서 중고로 사온 건 맞지? 그래, 안 그래? 아니에요, 어머니. 새로 산 거예요. 그러자 갑자기 시어머니 주먹이 내 머리통으로 날아왔습니다. 기가 막혔어요. 그래도 끝까지 거짓말을 하네. 네 두 눈구녕으로 자세히 봐라. 이게 작년에 설치한 건데 이렇게 곰팡이가 필 수가 있냐? 얼른 말해봐. 작년에 새로 설치한 후에 천으로 된 에어컨 커버를 씌운 후에 장마가 일찍 와서 에어컨을 틀려고 커버를 벗겼더니 이 모양이라고 했습니다. 정말 눈에 띄게 곰팡이가 시커멓게 여기저기 피어 있었어요. 정말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저도 무풍 에어컨을 사용을 하고 있지만 이런 경우는 처음 봤어요. 어머니, 왜 이렇게 됐죠? 그러자 얼척없다시면서 또다시 주먹으로 내 머리통을 쳤습니다. 그 통의 바닥에 꼬꾸라진 나를 향해 돌진해 오시더니 순식간에 내 머리채를 잡으시고 흔드셨어요. 세상에, 시험씨를 속여도 유분수지. 남이 쓰다가 버린 에어컨을 껍데기만 바꿔서 선물이라고 줬어. 네가 사람이냐? 사람이야? 완전히 열이 받아서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시며 감히 며느리의 머리채를 잡고 계속 흔들어댔어요. 남편이 말리지 않았다면 제 머리카락 한 올도 안 남았을 겁니다. 아무리 시어머니가 내게 거칠게 말씀을 하셨어도 단 한 번도 내 머리채를 잡는 경우는 없었어요. 순식간 일이라서 제가 너무 놀랐습니다. 작년에 큰맘 먹고 시어머니 생신 선물로 사드린 새 에어컨이 어찌된 일인지 벌써 곰팡이가 덕지덕지 하다니 그것도 놀라운데 그걸 보고 내 머리채를 잡는 시어머니의 행동에 더 충격을 받았어요. 시어머니는 계속해서 씩씩거렸습니다. 그런 시어머니에게 남편이 그랬습니다. 엄마, 그런다고 어디 며느리 머리채를 잡고 그러세요? 이게 할 짓이에요? 이놈의 새끼야. 내가 지금 화가 안 나게 생겼냐? 네가 눈이 있으면 저걸 봐라. 저것이 나 일찍 죽으라고 일부러 곰팡이 에어컨을 사다가 준 거야. 겉이 저렇게 시커멓게 피었는데 속은 안 봐도 뻔하지 않겠냐? 내가 장마가 온다고 해서 커버를 벗겼더니 세상에 이런 경우는 처음 봤다. 난 그런 줄도 모르고 내 며느리가 저 비싼 에어컨을 사줬다고 여기저기다 자랑하고 다녔는데 속셈이 따로 있었어. 그래서 제가 억울한 마음에 큰 소리로 시어머니한테 말했어요. 어머니, 그런 말씀 하세요. 분명히 새 에어컨을 샀다고요. 카드 명세서도 있어요. 왜 제 말은 안 들으시고 제가 일부러 중고 에어컨을 샀다고 우기세요? 그러자 또 내게 달려들어 그러셨습니다. 그래도 계속해서 입주댕이를 놀리네. 보나마나 새 에어컨이면 이렇게 곰팡이가 적겠냐? 네가 눈이 있으면 보란 말이다. 왜 열받아.
그러자 남편이 시어머니께 그랬습니다. 엄마, 우리 상준이 엄마가 에어컨을 고른 것은 맞지만 분명히 새 에어컨이었어요. 아무래도 고장이 나서 그런 것 같은데요. 일단 서비스 센터에 문의를 해봐요. 잘 아시지도 못하면서 무조건 상준이 엄마가 중고 에어컨을 사드렸다고 오해는 하지 마세요. 그러자 시어머니가 남편에게 또 얼척이 없는 말을 하시는 거예요. 너도 전현한테 속은 거야. 어떻게 감히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상대로 사기를 치냐? 그래서 화가 난 제가 시어머니한테 그랬습니다. 어머니, 아무리 그런다고 해도 며느리 머리채를 잡고 늘어요? 그게 할 짓이에요. 저한테 사과하셔야 해요. 그러자 시어머니가 더 열이 받는다며 내 머리채를 잡으려고 달려들다가 남편의 체지에 막혀서 바둥거렸어요. 그래서 남편이 안 되겠다 싶어서 제게 그러더라고요. 여보, 상준이 엄마 안 되겠어. 빨리 집에 가 있어. 당신이 여기 있으면 싸움밖에 안 되겠어. 얼른 가. 저도 화가 잔뜩 나서 그 상태로 집으로 돌아올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시어머니한테 그랬습니다. 어머니, 만일에 이 에어컨이 중고 에어컨이 아니라 새 에어컨인 것이 확실하게 증명이 된다면 어머니는 제게 어떻게 하실 건가요? 제가 화가 나서 묻자 시어머니는 계속해서 남편을 밀치고 나한테 와서 내 뺨을 사정없이 후려쳤습니다. 어디서 감히 시어머니를 갖고 놀려고 해? 그래서 제가 시어머니를 세차게 밀어버렸어요. 그랬더니 뒤로 나자빠져서 대자로 뻗어버렸습니다. 그렇게 세게 밀친 것 같지도 않았는데 뒤로 세게 넘어질 줄은 정말 몰랐어요. 남편이 내게 얼른 집에 돌아가라고 외치면서 넘어져 있는 시어머니한테 그랬어요. 엄마 괜찮아? 엄마 말 좀 해봐요. 저는 더 이상 시어머니 집에 있다가는 무슨 사고가 날지 몰라서 바로 거기서 나왔습니다. 참 억울하더라고요. 그래도 시어머니가 뒤로 세게 나자빠져서 걱정이 되어서 집에 돌아가는 도중에 남편에게 전화를 했어요. 상준 아빠, 어머니는 괜찮으셔? 응. 당신도 괜찮아? 일단 내가 엄마를 진정을 시키고 설명을 다 할 테니까 당신은 나서지 마. 알았지? 엄마가 넘어진 일로 또 누나한테 전화를 하실지도 모르니까 누나 전화가 오면 받지 마. 싸움밖에 안 되니까. 알았어? 응, 알았어. 그런데 내가 삼성전자 서비스센터에 전화를 해봤더니 지금 서비스 접수 시간이 아닌가 봐. 내일 오전에 전화를 해야 할 것 같아. 알았어, 들어가. 시어머니가 갑자기 내 머리채를 잡고 건드려대는 바람에 저도 놀라고 화가 나서 나도 모르게 시어머니를 세차게 밀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그 바람에 뒤로 크게 넘어져서 조금 겁이 났어요. 그래도 나이가 드신 분이라서 뇌진탕이라도 생겨서 크게 다치면 어쩌나 하고 겁부터 나더라고요. 다행히 괜찮다고 하니까 한숨 돌렸습니다. 재수가 없으려니까 참 별일을 다 당한다 생각을 했네요. 만일 남편이 에어컨을 골라서 보냈으면 나에게 하듯이 아들 머리채를 잡았을까? 얼마나 평소에 며느리를 안일곱게 보셨으면 내막을 알기도 전에 의심부터 하신 걸까. 참 대단하신 시어머니라 생각이 들더군요. 그날 밤 늦도록 시댁에 있던 남편이 집에 돌아왔습니다. 어떻게 됐어? 엄마가 오해하실 만해. 그래도 그렇지. 그런다고 며느리 머리채는 왜 잡는지 모르겠어. 앞으로는 당신은 절대 엄마랑 만나면 안 되겠어. 지금 난리셔. 엄마가 며느리 뺨을 때리고 머리채 잡은 거는 한마디도 안 하고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밀어서 넘어뜨려서 크게 다친 것처럼 떠들고 다녀. 내가 설명하느라 입이 아프다. 우리 엄마가 전에는 안 그러셨는데 왜 자꾸 저러는지 모르겠네. 그래? 어떻게 하면 좋겠어? 내일 내가 삼성전자 서비스센터에 전화를 해서 내가 반찬을 내서 어떻게 된 영문인지 직접 확인부터 해야겠어. 제품이 처음부터 하자가 있으면 교체를 해달라고 해야 하니까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당신 엄마 전화이건 누나 전화건 절대로 받지 마. 알았지? 알았어. 당신이 고생을 좀 하겠네. 어쩔 수 없지. 그런데 엄마가 좀 이상해. 뭐가 이상해? 저렇게 무식하게 화를 내고
며느리 머리채를 잡다니 너무 심한 거 아니야? 그러게, 나도 너무 놀랐어. 엄마가 할머니한테 시집살이를 많이 지독하긴 받고 살았어. 할머니가 엄마 머리채를 수시로 잡고 흔들어댔지. 손자가 보건 말건 상관도 안 했어. 할아버지가 할머니를 무시하거나 밖에서 바람 피거나 해서 스트레스를 받는 날엔 어김없이 핑계를 만들어서 엄마한테 머리채를 잡는 걸로 화풀이를 하곤 했어. 그래서 엄마가 외할머니한테 여러 번 도망을 가곤 했었어. 아까 했던 엄마 행동이 꼭 할머니 같아. 아니나 다를까 남편의 눈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남편의 말대로 아마도 시어머니가 남편이 시어머니 집에서 나간 뒤로 남편 누나한테 저에 대한 이런저런 험담을 늘어놓았을 게 분명했습니다.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톡에서 난리가 났더라고요. 야, 네가 뭔데 우리 엄마를 넘어뜨렸어? 너 내 손에 뒤질 줄 알아라. 네가 잘못은 했긴 했나 보네. 내 전화를 안 받는 걸 보니까. 네가 우리 엄마를 어떻게 하긴 했나 봐. 너 내가 쫓아가서 가만 안 둘 거야. 할 짓이 없어서 시어머니한테 사기를 쳐서 중고 에어컨을 새 에어컨이라 속여서 선물했냐? 네 엄마가 그렇게 가르쳤어? 내가 전화를 계속해서 받지 않자 할 말 못할 말을 마구 톡으로 쏘고 있었어요. 말 같지도 않아서 무시해버렸어요. 그냥 제 휴대폰 전원을 꺼버렸습니다. 다음날 아침 남편이 회사에 들렀다가 곧바로 시어머니 집으로 갔어요. 회사에서 시어머니한테 가는 도중에 저와 통화를 했습니다. 상준 엄마, 나 지금 회사에서 엄마한테 가고 있어. 삼성전자 서비스센터에 말을 했더니 오전 중에 일찍 오겠다고 해서 급히 가고 있어. 그래? 그럼 나도 어머니한테 갈래. 도대체 무슨 이유인지 확인해야겠어. 그러다가 엄마가 또 머리채 잡으면 어떡해? 오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언제까지 피할 수만은 없잖아. 확실하게 오해를 해결하려면 직접 마주쳐야지. 안 그래? 그래. 그럼 와. 내가 있으니까 서로 오해는 풀어야지. 그래서 곧바로 시어머니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내가 시어머니 집으로 가자 시어머니가 어제 저녁처럼 막무가내로 화를 내지는 않았어요. 아마도 남편이 시어머니한테 화를 내지 말라고 잔소리를 미리 한 모양이었습니다. 에어컨 커버는 활짝 열려 있었고 그 안에는 시커멓게 뒤덮인 곰팡이 덩어리가 보였습니다. 마치 검은 물감이 묻어있는 것처럼 내부 구석구석까지 시커먼 때와 곰팡이가 덕지덕지 붙어 있었습니다. 삼성전자 서비스 직원이 금방 왔어요. 그러자 시어머니가 그 서비스 직원에게 처음 묻는 질문이 어이가 없었어요. 어이, 기사 양반, 이거 중고 에어컨이 맞죠? 작년에 내 며느리가 새 거라고 사온 건데 새 거면 이렇게 곰팡이가 심하게 피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안 그래요? 그러자 그 서비스 직원이 웃으면서 그랬습니다. 할머니, 이 제품은 작년에 생산된 새 제품이 맞습니다. 지금도 잘 팔리고 있는 인기 제품이에요. 일단 제가 해체를 해본 이후에 말씀을 드릴게요. 그 말에 시어머니가 재차 물었어요. 그럴 리가 없잖아요. 이거 새 거라고요? 네, 새 제품이에요. 작년 생산 제품이니까요. 작년에 구입을 하셨으니까 새 제품이죠. 뭐요? 뭐 이런 경우가 다 있대요? 일단 제가 한번 열어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때서야 제 억울함이 풀렸습니다. 제가 이 억울함을 풀려고 일부러 달려온 거고요. 그런데도 시어머니는 내게 미안하다는 말을 하지 않더라고요. 저는 말을 아꼈지만 남편이 한마디 했어요. 엄마, 기사분이 일 좀 하시게 그만 좀 부르세요. 새 제품이 맞다잖아요. 그럴 리가 없어. 분명히 전현이 이 기사 양반을 곧 삶은 거야. 새 제품이 맞다고 하라고 말이다. 그 말을 들은 그 서비스 기사분이 웃으면서 또 그랬습니다. 할머니, 저는 여기 아드님과 통화한 후에 여기에 온 거예요. 다른 분과는 통화를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물고 넘어지더라고요. 기사 양반, 솔직히 말해봐요. 우리 며느리가 그렇게 하라고 기사 양반한테 돈 주고 시킨 거죠. 그래서 남편이 시어머니한테 화를 냈습니다. 엄마, 왜 그렇게 억지 부려요?
기사님이 일 좀 하시게 조용히 좀 하세요. 그러자 입이 태자로 나왔습니다. 에어컨 전면부를 조립을 풀고 뜯었더니 예상한 것보다 더 심하게 곰팡이가 시커멓게 덮여 있었어요. 에어컨 날개 부분은 더욱더 심각했습니다. 먼지가 아니라 무슨 시멘트 가루 같은 것이 덕지덕지 곰팡이랑 뒤섞여 있더라고요. 그걸 보자마자 시어머니는 더 흥분하셨습니다. 누구한테서 이런 거지 같은 것을 돈을 주고 샀냐? 그 돈도 아깝네. 야, 넌 어디서 이런 물건 같지도 않은 것을 가져왔냔 말이여. 라고 하시며 또 나를 향해서 삿대질을 해가며 아글아글 쓰셨어요. 똑바로 대답을 해봐. 내가 거지여? 내가 남이 쓰다만 거 가져오라고 너한테 시켰냐? 남편이 그때마다 시어머니를 말렸습니다. 기사님이 새 제품이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믿지 않고 내게 계속해서 악담을 하셨어요. 남편이 아니었으면 기사님이 있는데도 신경을 안 쓰고 또 며느리 머리채를 잡을 기세였습니다. 점검 후 기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충격적이었어요. 할머니, 이거 제품 불량 아닙니다. 혹시 에어컨을 켜두고 집에서 무슨 일을 하신 적이 있으세요? 팬에 너무 먼지가 많이 붙어 있는데요. 그러자 남편이 기사분에게 말했습니다. 네, 집이 오래되어서 조금씩 고치는 공사를 하긴 했어요. 주방 가구도 교체도 했고요. 욕실 공사도 했던 것 같아요. 엄마, 맞죠? 그러자 시어머니가 그러셨습니다. 작년 여름에 욕실 천장에 물이 새서 공사를 했었어. 설마 그것 때문이겠냐? 그러자 서비스 기사님이 그러셨습니다. 욕실 공사하면서 에어컨을 켜두셨죠? 시어머니는 갑자기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게 왜요? 더우니까 문 닫고 에어컨을 켰었죠. 기사님 설명은 이랬습니다. 욕실 리모델링 공사 중 먼지가 대량으로 발생했는데 거실 문을 다 닫은 채로 에어컨을 켜둬서 공사 먼지, 즉 시멘트 가루나 타일 가루 등이 에어컨 내부로 흡입된 데다 그 먼지에 장마철에 습기가 차면서 곰팡이가 핀 거라고 했습니다. 게다가 당시 장마철이라 실내 습도가 매우 높아서 결로가 생기고 그 결로에 먼지가 달라붙어 곰팡이가 폭발적으로 번식을 하게 되었다고 했어요. 추가로 공사 중 청소와 환기와 에어컨 필터 점검을 하지 않아서 문제가 더 심각하게 된 거라고 했습니다. 기사님은 곰팡이 사진을 찍으시며 에어컨 내부 구조상 이런 조건에서는 곰팡이가 생길 수밖에 없다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할머니, 한마디로 말하자면 집안 내 공기가 너무 더러워서 생긴 거예요. 저도 이런 경우는 처음 봤어요. 여기 에어컨 팬을 한번 보세요. 일반 가정집에서 이런 시멘트 가루 같은 것이 나올 수가 없어요. 공사를 하실 때에는 아무리 더워도 에어컨을 끄고 환기가 우선이죠. 이건 상식입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기사님의 말을 단칼에 묵살했습니다. 뭐? 우리 집이 더러워서 그렇다고? 내가 그렇게 막 살았다는 거냐? 에어컨 회사랑 너랑 짜고 친 거지? 너무 억지를 쓰는 바람에 그 기사님도 어이없어 하면서도 시어머니에게 자세한 설명을 해주는데 애를 먹었어요. 남편이 나서서 그 기사분께 그랬습니다. 제가 어머니께 설명을 잘 해드릴게요. 그럼 어떻게 청소를 해야 할까요? 제가 해체를 했으니까 지금 다 같이 함께 사이사이에 낀 먼지와 곰팡이를 제거하면 다시 조립하면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남편과 제가 땀을 뻘뻘 흘리며 열심히 곰팡이를 제거하느라 한나절이 걸렸습니다. 기사님이 계실 때 빨리 해야 해서 비질비질 땀을 흘리며 그 기사님과 함께 청소를 다 하고 그 기사님이 다시 에어컨을 원상대로 조립을 하고 나니까 3시간이나 걸리더라고요. 그때까지 시어머니는 도와주기는커녕 계속해서 혼잣말로 구시렁댔어요. 삼성전자 서비스 기사님께 고마워서 시원한 음료도 대접을 하고 출장비도 따로 챙겨드렸습니다. 그날따라 습한 날씨 탓에 기온이 그리 높진 않았어도 땀이 많이 나더라고요. 에어컨 내부와 외부 곰팡이를 다 제거를 한 이후에 그 서비스 기사님이 시어머니에게 사용 설명을 자세하게 해주었습니다. 할머니, 이 에어컨을 할머니가 주로 사용을 하시니까 꼭 이 사용 수칙을 지켜주셔야 다시는 곰팡이가 이렇게까지는 피지는 않아요.
뭐시여? 내가 잘못해서 그랬단 말이여? 네, 혹시라도 또 집안 내부 공사를 하실 때에는 에어컨을 끄고 환기를 충분히 한 다음에 사용하시고 곰국을 끓이거나 요리를 오래 하실 때에도 웬만하면 에어컨을 끄시고 문을 여신 다음에 조리를 하시면 좋아요. 그럴 거면 뭐하러 에어컨을 사? 더우니까 여름에 쓰려고 산 거다니요. 네, 맞아요. 무풍 에어컨이 좋긴 한데요. 곰팡이가 다른 에어컨보다 잘 피긴 해요. 그러니까 주의해서 사용하셔야 해요. 난 몰라. 내 며느리가 이런 싸구려 에어컨을 사줘서 그런 거다니요. 내가 전에 쓰던 건 한 번도 이런 적이 없었어. 그건 30년 넘게 쓰던 거였어. 시어머니는 막무가내였어요. 그래서 저와 남편에게 서비스 기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무풍 에어컨 기능이 좋긴 한데 사용 후에는 에어컨 내부의 습기를 말리는 기능이 있으니까 꼭 그 기능을 사용하셔야 해요. 라고 하면서 사용 이후에 팬 날개가 앞으로 나와서 공기를 말려 한다며 그 기능을 새롭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아, 이런 기능이 있었는데 저도 몰랐어요. 제가 어머니한테 잘 가르쳐 드려야겠어요. 수고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날 그 무풍 에어컨을 다시 켜드리고 시어머니한테 남편 여러 가지 기능들을 알려드렸습니다. 그런데도 시어머니는 그러셨어요. 머리 복잡하게 뭐 이런 짜잘한 것을 사줘서 나를 힘들게 하냐? 다 싫다. 나 이런 거 싫으니까 도로 가져가. 다른 걸로 다시 사와라. 어이가 없었어요. 기껏 남편이 회사 일도 마다하고 와서 저와 함께 에어컨 곰팡이를 제거를 하느라 구슬땀을 흘렸는데 고작 한다는 소리가 다시 새 에어컨을 사오라니 이런 억지가 어디 있나요? 내게 미안한 표정도 안 지으셨어요. 그래도 속마음 그러지 않겠거니 생각을 했는데 신이 전화를 받고서 기절초풍을 했습니다. 그날 오후에 남편이 누나한테서 전화가 왔길래 제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젠 내 억울함이 다 해소된 마당에 안 받을 이유가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기가 막혔습니다. 올케는 어쩜 우리 엄마한테 그렇게 했어? 엄마가 그러는데 올케 때문에 올케가 사준 에어컨이 그렇게 곰팡이가 잔뜩 끼었다고 하던데 도대체 왜 그래? 아무리 봐도 앞뒤가 안 맞는 소리만 늘어놓았습니다. 그래서 남편과 통화를 하라고 대주었더니 대충 말을 알아듣고서야 그러더라네요. 엄마가 좀 이상하네. 계속 한 말을 또 하고 아니라고 해도 그럴싸하게 말하고 이상해. 그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교회 사람들에게 시어머니가 전화를 돌렸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중고 에어컨을 나한테 새 것이라고 갖다 줬어. 거기다가 곰팡이가 득실득실해. 나를 모욕하려고 간 거야. 남편이 몇 번이고 왜 그러시냐고 해도 소용이 없었어요. 그새 잊어먹고 또 제 욕을 하고 다녔습니다. 모르는 사람이 들으면 얼마나 저를 욕하겠습니까? 그래서 결국 남편이 제게 그러더라고요. 상준 엄마, 내가 누나랑 얘기를 해봤는데 엄마를 병원에 모시고 가서 치매 검사를 받기로 했어. 당분간 누나가 엄마를 모시고 가서 자세한 진단을 받아보기로 했어. 며칠 뒤 형님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올케, 그동안 미안했어. 나도 설마 엄마가 그런 억지 소리를 할까 싶어서 엄마 말만 듣고서 올케를 오해한 적이 많았어. 엄마가 치매 증상이 있다고 진단을 받았어. 그래서 그렇게 화를 잘 내고 먹지소리를 하셨나 봐. 올케가 그동안 많이 힘들었겠어. 엄마가 아파서 그런 거니까 마음에 두지 마. 정말이요? 어머니가 얼마나 계산도 밝으시고 총명하신 분이었는데 믿기지가 않아요. 그러게 말이야. 나도 아니기를 바랬지만 요새 하시는 걸 보면 좀 이상하긴 했잖아. 엄마가 옛날에 할머니한테 시집살이를 혹독하게 받으셔서 그런지 올케만 보면 미워하고 증상이 더 심해지니까 당분간은 내가 엄마를 모시고 병원에 다녀야 할 것 같아. 올케는 당분간 엄마 앞에 나타나지 않는 게 좋겠어. 옛날에 할머니가 하신 것처럼 똑같이 하려고 하잖아. 그동안 엄마 때문에 고생했어. 아니에요, 형님. 형님이 고생이 많으시겠어요. 저도 도울 일 있으면 도울 테니까 연락 주세요. 그렇게 해서 시어머니가
내 머리채를 잡은 이유를 그제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불쌍한 우리 시어머니. 그 옛날에 시할머니한테 시집살이를 심하게 당하신 기억이 선명해서 그 시절의 기억들이 행복했던 기억보다 더 앞서서 나타난다고 하니까 제가 그 기억을 소환하는 계기를 만들 수가 있으니 당분간 시어머니한테 나타나지 말라고 하네요. 그런 것도 모르고 시어머니를 저도 한없이 미워했는데요. 죄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치매는 참 무서운 병인데 완치는 안 되고 서서히 진행이 되기만을 바랄 뿐이라던데 시어머니 병세가 빨리 진행이 되지 않기만을 바랬습니다. 그럴 줄 알았으면 평소에 어머니께 좀 더 잘해드릴 걸 하고 후회를 했습니다.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